임성배의 청약의 시간, 저자 임성배입니다. 제 책이 출간되자마자 1일 경제경영 베스트 교보문고 9위, 알라딘 7위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세 인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저를 믿고 책을 구매해주신 독자분들한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간략하게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오늘 이 짧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은 1년 넘게 제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쓴 책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드리고 싶었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7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부록에는 두 가지로, 부록 1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부록 2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프롤로그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을 몰랐는데 이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살까 말까, 또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프롤로그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했는데,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앞서서 프롤로그의 내용들, 그리고 제 생각들을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의 내용을 보면은 한 번의 청약 당첨, 인생을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청약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소 제목으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책의 첫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도 비가 올 때면 어릴 적 비닐하우스 위로 내리던 빗소리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정말 꿈도 희망도 없었던 그런 시절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간절했었던 것을 이 책의 초반 부분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아내한테 청약 통장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내와 제가 만났던 소개팅 자리에서 제가 했던 얘기고요. 아내를 만났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던 그 사례,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어렵게 살았던 저도 당첨을 시켰다는 그런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청약의 마법 같은 힘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노점상을 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사셨던 어머니가 평당 500만 원의 삼성 아파트에 당첨된 그런 사례를 제가 담아봤습니다. 이 사례를 담으면서 저희 어머니처럼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파트 청약 당첨을 통해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19년 자산을 만들고 키우다 라고 하는 프롤로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3세, 23살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부동산의 사업과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이 독자분들을 위해서 저에 대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믿음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남겨봤습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제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최대한 겸손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또 하기보다는 많이 겸손하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독자분들이 그래도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19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본인의 사업, 그리고 자산을 일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제가 프롤로그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번의 청약 당첨, 한 번뿐인 인생을 바꾼다, 이 내용의 프롤로그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우상향을 한 과정 속에서 작은 원점들을 통해 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한테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통해서 제가 어렵게 살았던 그 과정들, 그리고 19년 동안에 제가 부동산을 자산을 읽었던 그런 일대기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챕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있는데, 청약이라고 하는 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신 분들도 반드시 이 책을 2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쓰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최대한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질문 형식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책을 반드시 2번 정도는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챕터 1부터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있는데, 챕터 7의 내용이 뭐냐면은 챕터 7, 그러니까 파트 7의 제목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재테크는 뭐 스타벅스 커피와 청약의 상관관계,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아내하고 느낀 제 감정들, 느낌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안 쓰고 모아도 73년이 걸린다는 통계 오류, 내 집 마련의 그런 오류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습관, 두 청년의 이야기, 청약 당첨을 위해 직접 제가 해본 일들, 청약 통장에 가입만 하면 생기는 일, 뭐 대박 아파트 꼭 찍어주세요. 바로 계약할게요. 마음이 흔들리면 청약 마인드 컨트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23살 때 이제 경험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넣어놓은 건데요. 이 파트 7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목차의 첫 번째로 제가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청약 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검수를 하고 책을 쓰면서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독자분들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재테크라고 하는 이 쉬운 부분을 챕터 1으로, 파트 1으로 앞으로 이제 좀 배정을 하고 싶었는데, 출판사와 많은 협의 끝에 그래도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부분을 파트 1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라고 하는 이 제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파트 7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으시고, 편하게 쉽게 읽으시고,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 19년 동안 제가 부동산 사업과 경험을 하고 투자를 한 그런 마인드를 심어놨으니까, 실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파트 1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청약과 미래의 청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있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요소요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청약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콕콕콕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상승기가 왔을 때와 하락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세팅해가지고 이 아파트 청약 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기본기 해가지고 많은 사례들을 넣으면서 이제 국민주택과 또는 민영주택의 차이점이라든가 또는 청약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넣었고, 파트 3에는 청약의 현장 단숨에 완전 정복해서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는 방법, 그리고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집 공고를 잘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습득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절차의 모집 공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독자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봤었고, 그리고 이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라든가 주변에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왜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낮았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곳에 청약 신청을 했을 때, 특별공급에 신청을 했을 때 청약 그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달아봤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나 그런 부분들, 의무 거주 기간,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다루어 봤고, 이제 미계약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봤어요. 그리고 질문의 형식으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이 책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에 대한 모든 것. 많은 분들이 본인이 특별 공급이 되는데도 그런 조건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귀중한 특별 공급의 조건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특별 공급의 조건들을 보시고 나한테 맞는 특별 공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특별 공급입니다. 이 특별 공급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는 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의 성큼, 청약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제로 청약통장부터 입주까지 청약의 과정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끔 담아봤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드는 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얼마나 필요하는지, 실제 입주 시 얼마가 필요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사례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금과 잔금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LTV, DTI, DSR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가 많죠. 그런 부분을 얼마까지 가능하게 내 소득에 얼마까지 그 상환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담아봤고, 실제로 DSR 적용 시 나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서 피해야 할 함정, 청약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나게 된다면 소중한 이런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루어 봤습니다. 무주택에 대한 그런 실수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부분들, 부양 가족수가 잘못됐을 때의 방법들, 그리고 부적격 처리가 된 이유들, 그리고 실전 청약의 Q&A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이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청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당첨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써봤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 주신 분들, 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책을 보고 당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을 사시고 이 책을 한 번, 두 번 읽고, 저 역시도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책을 읽어가지고 저 역시도 체크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접어놓고 저 역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저자인 저도, 이 책을 쓴 1년 넘게 쓴 저자인 저도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제 얘기를 흘려 듣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을 정하셔 가지고 이 책을 반드시 끝까지 읽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읽으실 때는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실하구나, 명확히 이번엔 알았다, 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첨의 시간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청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재테크를 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임성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